자,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여러분. 이제 새로운 단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힘 파트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예전부터 원래 중학교 1학년 교재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뭐 각 힘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배워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처음에 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목이 중력과 탄성력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힘은, 자, 힘을 받았을 때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 또는 운동 상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모양이 바뀌는 경우와 또 운동 상태가 바뀌는 경우 둘 다 바뀌는 경우로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양이 바뀌는 경우는 밀가루 반죽을 누른다라든가 또 고무줄을 내린다라든가 또 고무공을 찌그러뜨린다라든가 종이를 찢는다라든가 또는 힘을 줘서 컵이 깨진다라든가 하여튼 힘을 받는 경우는 뭔가 모양이 바뀌죠. 그죠? 뭐 어렵진 않죠. 운동 상태가 바뀌는 경우는 물체가 굉장히 단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굴러가던 공이 멈춘다. 속력이 바뀐 거죠. 자전거 뒤를 밀어서 더 빨리 달리게 하는 속력이 바뀐 거죠.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떨어지고 있는 과정은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러다가 사과가 바닥에 꽝 박으면서 사과가 깨지면 또 모양이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운동 상태만 바뀌는 경우는 주로 속력이 빨라지거나 속력이 느려지거나 뭐 방향이 바뀌거나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둘 다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찼을 때, 쳤을 때, 강한 표현이죠. 찼을 때, 쳤을 때. 축구공, 야구공, 배구공을 세게 차거나 쳤을 때, 뭐 테니스, 뭐 기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동차가 벽에 부딪히면 속력은 멈추고 차는 찌그러지겠죠. 그러니까 속력도 바뀌면서 동시에 뭐도 바뀌어요? 모양도 찌그러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력과 모두 모양이 운동 상태, 자 모양과 운동 상태가 함께 변하는 경우는 뭐 찼을 때, 쳤을 때, 박았을 때, 하여튼 주로 과격합니다. 그죠? 과격하게 둘 다 바뀝니다. 자, 그리고 힘의 3요소입니다. 힘은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 작용점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 작용점에서 이쪽 방향을 향해서 힘을 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힘의 작용점이 달랐을 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도막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힘으로 밀더라도 이 지점을 미는 경우하고 중간을 미는 경우하고 아래 지점을 미는 경우하고 힘의 효과가 다를 수 있겠죠. 위를 미는 경우는 물체가 앞으로 넘어질 수 있고 중간에 밀게 되면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래쪽을 밀면 물체가 오히려 뒤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힘의 크기는 똑같고 힘의 방향도 똑같은데 어느 점을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힘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의 3요소에 힘의 작용점도 함께 들어간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힘의 3요소에는 뭐가 있다고요?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중력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요. 자, 중력이라는 힘을 설명하기 전에 힘을 구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이라는 것은 어떤 힘으로 나눠질까? 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어떤 물체와 접촉해서 작용하는 힘이 있고 접촉하지 않고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접촉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탄성력이 나옵니다. 탄성력. 그리고 또 부력도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부력이 나오죠. 또 마찰력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탄성력 그리고 뭐 부력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에 비해서 접촉하지 않는 힘은 뭐가 나올까요? 원래 접촉하지 않는 힘은 대표적으로 중력이 나와 있네요. 중력이. 예전에는 전기력, 자기력 다 나왔는데 요즘은 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중력은 어떤 물체와 접촉하지 않고도 작용하는 힘이고 반드시 접촉해야 작용하는 힘이 탄성력, 마찰력, 부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책에는 많이 나와 있었지만 요즘 책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요즘 책에 맞추겠습니다. 자, 중력이라는 말은 지구의 중심에서 물체를 당기는 힘입니다. 중력을 다른 표현으로 아래쪽에 나오지만 무게라는 말하고 중력이라는 말하고 함께 사용하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중력이 곧 무게입니다. 중력은 지구 중심에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력의 방향 중요합니다. 지구 중심 방향이겠죠. 이 사과는 지구 중심을 향해 떨어집니다. 쌤, 이 사과 일로 안 떨어져. 아니요, 이 그림상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쪽 방향이라는 것은 여 밑에가 지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죠?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고, 지구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지구 중심을 향해서 다들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고, 중력이 곧 무게라 그랬죠. 질량이 클수록 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또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중력은 커집니다. 계산할 때는 뭐 여기나 중력이나 구분 안 하는데 사실은 지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중력의 크기는 큰 것이 사실입니다. 뭐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좀 무시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다음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눈과 비가 아래로 떨어지죠. 중력 때문에 떨어지죠. 운석이 또 지구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사람이 땅에 발을 디디고 섰을 만약에 중력이 우리 몸을 당겨주지 않으면 둥둥 떠다니겠죠.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달이 도망가지 않고 당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 중심을 향해서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력의 다른 표현은 뭐라고요? 무게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이고 질량이 클수록 그렇게 크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게와 질량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가 중력이에요. 그죠? 근데 무게하고 질량하고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초등학교에서는 뭐 무게다, 질량이다 따로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가볍다, 무겁다라는 말로만 했죠. 그죠? 사실은 이제 뭐 무게, 질량, 밀도 정확하게 과학에서는 세 가지를 모두 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죠? 오히려 표현이 되지 않았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초점 맞네요. 그죠? 자, 무게가 곧 질량이고 질량이 무게가 아닙니다. 알겠죠? 무게랑 질량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무게랑 질량은 이게 측정 방법이 다릅니다. 측정 방법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방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무게랑 질량은 무엇이 다르다고요? 네. 측정 방법이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초점을 좀 맞추느라고. 이제 초점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측정 방법에 따라서 무게와 질량이 다릅니다. 그렇죠. 자, 무게는 어떤 측정 방법을 선택을 했냐면 바로 용수철입니다. 용수철. 그러니까 용수철의 변한 정도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지구가 어떤 물체를 당기겠죠. 그러면 지구가 어떤 물체를 당기게 되면 용수철이 많이 변할 수 있고 무거울수록 많이 변하겠죠. 그래서 용수철이 많이 변했다는 것은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구에서 당기는 것이 무슨 힘이었어요? 아까 중력이었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당기는 힘을 중력을 용수철에 변형된 정도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바로 무게예요. 그래서 쌤이 조금 전에
무게랑 중력이랑 쌤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무게는 측정 방법이 용수철에 변형된 정도입니다. 그럼 만약에 지구가 아니고 달에 가져갔어요. 그럼 달은 지구보다 힘이 약해요. 그러면 이 물체를 조금 당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변하겠죠. 무게가 적게 나오겠죠. 지구하고 달을 비교하면요. 지구가 무게가 6배 무거워요. 달에서 10뉴턴이 나오면 지구에서는 6배인 60뉴턴이 나와요. 왜? 지구가 이 물체를 6배 더 세게 당기니까 용수철이 6배 더 변형이 된 거겠죠. 그래서 무게는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달에서 측량을 하느냐 아니면 지구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무게값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게는 단위를 주로 뉴턴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뉴턴 말고도 킬로그램 힘 F 쓰는 거예요. 킬로그램 힘 또는 킬로그램 중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책에 뉴턴밖에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책대로 딱 고음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력이 곧 무게가 곧 중력의 크기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 단위는 뉴턴을 쓰고 측정기구는 용수철이 들어가야 돼요. 용수철 저울이나 안전뱅이 저울도 안에 용수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수철 저울 또는 안전뱅이 저울. 측정 장소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무게는 질량에 비례하는데 질량을 또 배워야 되겠죠. 그래야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질량은 과연 어떻게 측정했는 값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비교값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비교값.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어떤 값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보게 되면 뭐 바둑알, 클립 이런 걸 많이 이용했죠. 지우개는 바둑알 3개랑 똑같고, 그죠? 책은 바둑알 50개랑 똑같고, 그러면 책과 지우개가 질량이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물론 중학교 과정에서는 질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무겁다, 가볍다 이것만 썼죠. 그죠? 근데 중학교에서는 질량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그램 또는 킬로그램, 톤 이런 걸 씁니다. 1톤이 1000kg하고 똑같고요. 1kg은 1000g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킬로라는 말은 무조건 1000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1km는 1000m, 1kg은 1000g, 1kL는 1000L. 하여튼 킬로만 들어가면요. 100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에서도 킬로바이트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1kB는 1000바이트입니다. 킬로 위에는 뭐 메가 쓰고 메가 위에는 기가 쓰고 기가 위에는 테라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그런 용어들을 썼는데 아무 생각 없이 썼을지 몰라도 계속 1000배가 되는 거예요. 킬로보다 메가가 또 1000배, 메가보다 기가가 또 1000배, 기가보다 테라가 또 1000배, 항상 1000배입니다. 자, 과학에서는 그렇고 뭐 컴퓨터에서는 정확하게는 1224배긴 합니다만 대략 1000이니까 단위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질량은 비교값인데요. 이렇게 윗접시 저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간에 있으면 물체를 오른쪽에다가 물체를 왼쪽에다 올려요. 왼쪽에. 반드시 물체는 왼쪽에.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잡이니까 분동을 여기다 올립니다. 분동을 올릴 때 자, 이 물체가 대충 얼마쯤 갈까? 큰 분동부터 하나 올려야 되겠다. 큰 거 하나 딱 올립니다. 자, 100g짜리 하나 올려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이게 더 무거워서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다가 뭐 한 20g짜리를 또 하나 더 올렸더니 또 내려갑니다. 10g짜리 하나 올렸더니 딱 맞네요. 그죠? 그럼 130g하고 이 물체하고 양쪽에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했더니 어때요? 평형을 이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물체는 분동으로 따지면 130g이랑 퉁치는구나, 같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비교한 값이에요. 그런데 이 비교하는 경우는 자,
만약에 지구에서 비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지구에서도 이거 땡기고 땡기니까 균형을 맞는 거 맞죠? 근데 달에 가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에 가져가도 이쪽 물체도 힘을 6분의 1로 땡기고 이쪽 분동도 6분의 1로 땡기니까 어차피 평형을 이루는 거 맞죠? 그럼 비교니까 이 물체는 달에 가져가도 몇 g에 해당되는 거예요? 130g에 해당되죠. 지구에 와도 똑같이 130g에 해당되죠. 그럼 질량은 서로 비교하는 거라서 이 천체하고는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지구가 땡기든 달이 땡기든 누가 땡기든 뭐 목성에 가든 태양에 가면 다 죽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 장소에 관계없이 질량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량값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유값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고유한 값을 가진다는 거죠. 정해진 값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질량은 물체의 고유의 값이다라고 제일 위에 적혀 있죠, 책에. 그리고 단위는 그램, 킬로그램. 그리고 측정 방법은 양팔저울, 이접시죠. 양쪽에서 비교하든 두 개의 접시에서 비교하든 비교하는 값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장소에 따라서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게와 질량 사이에는 또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질량에 9.8을 곱하면 무게가 되는데 이거는 지구에서 계산법입니다. 지구에서는 9.8을 곱하면 돼요. 근데 달에 가져가게 되면 질량에 얼마를 곱한다? 6분의 9.8을 곱하게 되면 달에서의 무게가 됩니다. 왜? 달에서는 무게가 지구에서의 무게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무게는 달라질 수,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무게는 달라져요. 요 곱하는 이 값을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높아지면 배우겠죠, 그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지금 중력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계산이 명확하셔야 돼요.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무게는 변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질량과 무게의 차이라든가 특징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이 파트에서는 열심히 외워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시간에 갑자기 또 흰 파트 들어와서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뭐 탄성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성력을 공부하고 나면 탄성력은 아까 용수철이죠. 용수철은 무게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또 탄성력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또 힘 또 한 단은 또 나가고 그렇게 되네요.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